서울 변두리의 한 낡은 다세대 주택 반지하방. 12살 민수와 9살 민재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서로를 꼭 껴안고 있었다. 형, 나 너무 배고파. 형이 밥 구해올게. 조금만 기다려. 민수는 밥을 구걸하러 식당 거리에 나섰다. 사장님, 저 행색을 본 상인은 소금을 뿌리며 내쫓기 일쑤였다. 엄마 아빠 너무 속상하고 힘들어요. 그때였다. 두 형제에게 은인 같은 사람이 나타난 것이다. 과연 이 형제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2019년 12월 서울 변두리의 한 낡은 다세대 주택 반지하방. 창문 너머로 희미하게 가로등 불빛이 스며들었다. 방 안은 차가웠다. 보일러는 고장난 지 일주일이 넘었지만 고칠 돈이 없었다. 12살 민수와 9살 민재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서로를 꼭 껴안고 있었다. 형제의 입에서는 하얀 입김이 새어나왔다. 배에서는 계속 꼬르륵 소리가 났다. 오늘도 학교 급식 한 끼가 전부였다. 형, 배고파. 민재가 형의 품에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민수는 동생의 등을 토닥였다. 형의 손은 너무 마른 나머지 뼈가 도드라져 보였다. 조금만 참아. 내일 아침에 학교 가면 아침 급식 먹을 수 있어. 하지만 내일은 토요일이었다. 학교가 없는 날. 민수도 그걸 알고 있었지만 동생에게는 말하지 않았다. 두 형제의 부모님은 2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친척들은 아이들을 맡기를 서로 미뤘다. 결국 형제는 기초수급자가 되어 둘이서만 살게 됐다. 한 달에 나오는 수급비 80만 원으로는 월세 30만 원을 내고 나면 생활비가 빠듯했다. 민수는 동생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살며시 일어났다. 부엌으로 가서 쌀통을 열어봤다. 쌀 한 줌이 남아 있었다. 물을 많이 부어 죽을 끓이면 내일 아침은 먹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창밖을 내다보니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하얀 눈송이들이 거리를 덮어가고 있었다. 길 건너 치킨집에서는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손님들이 웃으며 치킨을 먹는 모습이 보였다. 민수는 침을 꼴깍 삼켰다. 그때 현관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민수가 긴장했다. 혹시 집주인이 또 월세 이야기를 하러 온 건 아닐까? 하지만 발소리는 그냥 지나갔다. 안도의 한숨이 나왔다. 다시 방으로 돌아온 민수는 동생 옆에 누웠다. 민재의 얼굴을 바라봤다. 잠든 동생의 뺨이 너무 홀쭉했다. 한창 자랄 나이인데 제대로 먹지 못해 또래보다 키도 작았다. 엄마, 아빠, 우리 너무 힘들어요. 민수가 천장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눈물이 흘렀지만 소리 없이 삼켰다. 형이니까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일찍 일어나 죽을 끓였다. 쌀 한 줌에 물을 잔뜩 부어 끓인 멀건 죽이었지만 그래도 따뜻했다. 민재야, 일어나. 밥 먹자. 동생을 깨운 민수는 죽을 두 그릇에 나눠 담았다. 민재는 졸린 눈을 비비며 일어났다. 형, 이게 다야? 응, 미안. 다음 주에 수급비 나오면 맛있는 거 사 먹자. 민재는 아무 말 없이 죽을 먹었다. 형이 힘들어하는 걸 아는 동생은 투정도 부리지 않았다. 죽을 다 먹고 나서도
배는 여전히 고팠다. 민수는 동생에게 옷을 입혔다. 밖에 나가자. 집에만 있으면 더 배고파. 두 형제는 낡은 패딩을 입고 밖으로 나왔다. 거리는 밤새 내린 눈으로 하얗게 덮여 있었다. 발자국을 남기며 걷는 것이 평소 같으면 재미있었겠지만 오늘은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 동네 시장을 지나가는데 여러 가게에서 맛있는 냄새가 났다. 떡볶이, 어묵, 호떡. 민재가 발걸음을 멈추고 호떡 가게를 바라봤다. 각 구운 호떡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었다. 가자. 민수가 동생의 손을 잡고 발걸음을 재촉했다. 보고 있으면 더 배고파질 것 같았다. 시장을 벗어나 큰 길로 나왔다. 거리에는 토요일을 즐기는 사람들로 붐볐다. 가족 단위로 식당에 들어가는 사람들, 친구들과 카페에서 수다 떠는 학생들. 모두가 행복해 보였다. 형, 우리도 저렇게 살 수 있을까? 민재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민수는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당연하지. 형이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업 가질게. 그럼 우리도 맨날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어. 하지만 민수도 알고 있었다. 당장 학원은커녕 문제집 한 권 살 돈도 없다는 것을. 점심시간이 가까워지자 배고픔은 더 심해졌다. 민수는 용기를 내기로 했다. 동생을 데리고 동네 분식집으로 들어갔다. 저기, 사장님. 민수가 카운터에 있는 중년 여성에게 다가갔다. 뭐야? 뭐 먹을 거야? 저희가 설거지나 청소를 도와드릴 테니 밥 좀. 민수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사장의 표정이 싸늘해졌다. 어휴, 또 거지들이네. 나가. 장사하는데 방해되니까 썩 나가. 사장이 손을 휘저으며 쫓아냈다. 손님들의 시선이 형제에게 쏠렸다. 민수는 얼굴이 빨개졌다. 민재의 손을 잡고 황급히 가게를 나왔다. 왜 요즘 거지 새끼들이 이렇게 많아? 안에서 사장의 목소리가 들렸다. 민재가 울먹였다. 형, 우리가 거지야? 아니야. 우리는 거지가 아니야. 그냥 잠깐 힘든 거야. 민수가 동생을 달랬지만 자신도 눈물이 날 것 같았다. 다른 가게로 가봤지만 결과는 비슷했다. 애들이 무슨 일을 한다고. 위험해서 안 돼. 부모는 뭐 하는데 애들을 이렇게 돌아다니게 해.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차가운 거절의 말들이 계속됐다. 해가 기울어 가는데도 형제는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일요일 아침, 민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집에 있는 라면 한 봉지마저 어제 저녁에 다 먹어버렸다. 민재는 배가 아프다며 누워 있었다. 공복에 위경련이 온 것 같았다. 민재야, 형이 뭐라도 구해올게. 조금만 기다려. 민수는 동생을 두고 밖으로 나왔다. 오늘은 더 먼 곳까지 가보기로 했다. 혹시 다른 동네에서는 도와줄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고 지하철역 근처 상가로 갔다. 일요일인데도 많은 가게들이 영업 중이었다. 민수는 김밥 가게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유리창 너머로 김밥을 써는 모습이 보였다. 용기를 내서 안으로 들어갔다. 가게 안은 손님들로 붐볐다. 민수는 카운터로 다가갔다. 사장님. 잠깐만
손님 것부터 계산하고 젊은 남자 사장이 바쁘게 움직였다. 민수는 한쪽에 서서 기다렸다. 드디어 손님이 줄어들자 사장이 민수를 봤다. 뭐 먹을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일하고 싶은데. 사장의 표정이 변했다. 학생이 무슨 일? 부모님은 아시고? 부모님이 안 계세요. 안 계시다니? 그럼 누구랑 사는데? 동생이랑 둘이 살아요. 사장이 민수를 위아래로 훑어봤다. 초라한 옷차림, 홀쭉한 얼굴.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다. 미안한데 우리 가게는 알바 안 써. 그리고 미성년자는 고용도 못해. 그냥 밥만이라도. 아이고, 이러지 마. 나도 먹고 살기 힘들어. 복지관이나 가봐. 민수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가게를 나왔다. 복지관은 이미 가봤다. 하지만 주말에는 문을 열지 않았다. 다음은 치킨집이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기름 냄새가 확 풍겼다. 침이 고였다. 어서 오세. 학생 혼자야? 네, 혹시 주문하는 거 아니면 나가. 장사 방해하지 말고. 뚱뚱한 사장이 짜증스럽게 말했다. 민수는 할 말을 잃었다. 뭐야, 돈도 없으면서 왜 들어와? 냄새 맡으러 온 거야? 죄송합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이고 나왔다. 가게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렸다. 요즘 애들은 집에서 뭘 가르치는지. 거리를 걷는 민수의 다리가 후들거렸다. 배고픔과 모멸감이 뒤섞여 속이 울렁거렸다. 그때 전화가 왔다. 민재였다. 형, 언제 와? 너무 배고파. 조금만 더 기다려. 형이 꼭 뭐라도 가져갈게. 전화를 끊고 민수는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이번에는 빵집이었다. 진열대에 놓인 빵들이 황금빛으로 빛났다. 사장님, 혹시 못 파는 빵 있으면. 없어. 우리는 다 당일 판매야. 남는 것도 직원들이 가져가고. 중년의 여자 사장이 차갑게 대답했다. 그럼 제가 청소라도. 보기에도 어린애가 뭘 한다고. 가서 공부나 해. 부모님이 이런 거 아시면 가만 안 둬. 민수는 더 이상 부모님이 없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어차피 동정받고 싶지 않았다. 햄버거 가게, 편의점, 중국집. 어디를 가도 대답은 같았다. 애들은 안 돼. 부모님 허락받고 와. 여기 거지 수용소 아니야. 마지막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민수는 더 이상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다. 공원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었다. 저 하늘 어딘가에 부모님이 계실까? 엄마, 아빠, 우리 너무 힘들어요. 왜 우리만 이렇게 살아야 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12살 소년에게는 너무 무거운 짐이었다. 해가 기울 무렵 민수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교회를 찾아갔다. 일요일이니 예배가 있을 것이고 교회라면 도와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였다. 하지만 교회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오후 예배는 끝난 모양이었다. 민수는 교회 계단에 주저앉았다. 더 이상 갈 곳이 없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수는 편의점 쓰레기통을 지나가다 멈췄다. 쓰레기통 위에 유통기한이 하루 지난 삼각김밥이 있었다.
주위를 둘러봤다. 아무도 없었다. 민수는 재빨리 삼각김밥을 집어 주머니에 넣었다. 가슴이 쿵쾅거렸다. 자신이 정말 거지가 된 것 같아 비참했다. 집에 도착한 민수는 삼각김밥을 꺼냈다. 민재야, 형이 김밥 가져왔어. 진짜? 형 최고. 민재가 환하게 웃었다. 민수는 김밥을 반으로 나눠 동생에게 더 큰 조각을 줬다. 형은 밖에서 먹었어.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동생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 배고픔도 잠시 잊을 수 있었다. 월요일 아침 학교 급식실. 민수는 밥을 받아들고 한쪽 구석에 앉았다. 일주일 중 평일만이 제대로 먹을 수 있는 날이었다. 급식 아주머니가 민수의 쟁반에 반찬을 더 얹어주셨다. 많이 먹어. 왜 이렇게 말랐어? 민수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급식 아주머니의 따뜻한 마음이 고마웠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오후 수업이 시작됐다. 하지만 민수는 수업에 집중할 수가 없었다. 오늘도 저녁을 어떻게 해결할지 걱정이 됐다. 수급비는 아직 일주일이나 남았다. 방과 후 민수는 민재를 데리러 초등학교로 갔다. 민재가 밝은 얼굴로 뛰어나왔다. 형, 오늘 급식으로 돈가스 나왔어. 그래? 맛있었어? 응. 근데 저녁은 뭐 먹어? 민수가 말을 못하고 있는데 민재가 형의 손을 잡았다. 형, 또 굶는 거야? 9살 동생의 눈빛이 너무 어른스러웠다. 민수는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오늘은 형이 꼭 뭔가 구해올게. 두 형제는 집으로 가는 대신 다시 거리로 나왔다. 이번에는 민재도 함께였다. 혹시 어린 동생과 함께 있으면 사람들이 더 동정심을 가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였다. 1시간쯤 걸었을까. 형제는 한 작은 국수집 앞에 섰다. 송칼국수라는 간판이 정겹게 보였다. 안을 들여다보니 손님이 몇 명 없었다. 여기 한번 들어가 보자. 민수가 동생의 손을 잡고 들어갔다. 가게 안은 아늑했다. 주방에서는 50대쯤 되어 보이는 아저씨가 칼국수를 삶고 있었다. 어서 와요. 둘이 앉으세요. 사장의 목소리가 부드러웠다. 민수는 용기를 내어 카운터로 다가갔다. 저기, 사장님. 네, 뭐 드실래요? 칼국수? 만두? 아니, 그게 아니라. 민수가 말을 더듬거리자 사장이 주방에서 나왔다. 가까이서 본 사장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있었다.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저희가 일을 도와드릴 테니 밥을 좀. 사장의 표정이 변했다. 하지만 다른 가게 사장들처럼 화를 내지는 않았다. 오히려 형제를 자세히 살펴봤다. 초라한 옷차림, 홀쭉한 얼굴, 그리고 간절한 눈빛. 학생들이 혹시 밥을 못 먹었어요?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부끄러웠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부모님은요? 안 계세요. 사장이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는 형제를 테이블로 안내했다. 일단 앉아요. 뭐라도 먼저 먹고 이야기하죠. 민수가 당황했다. 저희 돈이 없는데. 알아요. 괜찮아요. 일단 먹어요. 사장이 주방으로 들어가더니 곧
김이 모락모락 나는 칼국수 2그릇을 가져왔다. 그리고 김치와 단무지도 듬뿍 놓아줬다. 천천히 먹어요. 급하게 먹으면 체해요. 민재가 형을 봤다. 민수가 고개를 끄덕이자 민재는 조심스럽게 젓가락을 들었다. 첫 입에 뜨거운 국물이 들어가자 민재의 눈에서 눈물이 났다. 맛있어? 사장이 물었다. 민재가 고개를 끄덕였다. 말을 하려니 울음이 터질 것 같았다. 민수도 칼국수를 먹었다. 정말 오랜만에 먹는 따뜻한 음식이었다. 국물 한 모금, 면발 하나하나가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것 같았다.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는요. 천천히 먹어요. 사장은 형제가 먹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물었다. 그런데 정말 부모님이 안 계신가요? 친척은? 민수가 상황을 설명했다. 교통사고, 기초수급자, 그리고 둘이서만 사는 이야기까지. 사장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다. 그동안 어떻게 먹고 살았어요? 학교 급식이랑 수급비로 조금씩. 주말에는? 민수가 대답하지 못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대답이었다. 사장이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는 주방으로 가서 만두를 더 가져왔다. 이것도 먹어요. 사장님, 너무 많이 주시는데. 괜찮아요. 남은 거니까. 하지만 민수는 알 수 있었다. 갓 쪄낸 따뜻한 만두가 남은 음식일 리 없다는 것을. 형제가 배불리 먹고 나자 사장이 말했다. 내일도 올 수 있어요? 네. 학교 끝나고 여기 와요. 가게 일 좀 도와주면 저녁 먹여줄게요. 민수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정말요? 네. 대신 약속 하나 해요. 학교는 절대 빠지면 안 돼요. 그리고 공부도 열심히 해야 해요. 네. 네. 약속할게요. 민재가 갑자기 일어나 사장에게 인사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장이 웃으며 민재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고마워할 것 없어요. 나도 혼자라 심심했는데 잘 됐네요. 가게를 나오는 형제의 발걸음이 가벼웠다. 민재가 형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형, 저 아저씨 정말 좋은 사람이야. 응, 그런 것 같아. 민수도 믿기지 않았다. 그동안 차가운 거절만 받다가 처음으로 따뜻한 손길을 만난 것이다. 그날 밤 형제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다. 배가 부르니 마음도 편안했다. 민수는 잠들기 전 하늘을 향해 기도했다. 엄마, 아빠,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이제 조금은 괜찮을 것 같아요. 다음 날 오후 민수와 민재는 약속대로 국수집을 찾았다. 사장은 형제를 반갑게 맞았다. 왔구나. 오늘은 손님이 좀 있어서 바쁠 것 같은데 괜찮겠어? 네, 열심히 할게요. 민수가 씩씩하게 대답했다. 사장이 앞치마 2개를 꺼내줬다. 형제에게는 너무 커서 몇 번이나 접어서 묶어야 했다. 민수는 테이블 치우고 닦는 거 도와줘. 민재는 어리니까 젓가락이랑 숟가락 정리하는 거 할 수 있겠어? 형제는 열심히 일했다. 민수는 손님이 먹고 간 그릇을 치우고 테이블을 깨끗이 닦았다. 민재는 작은 손으로 젓가락을 하나씩 닦아 통에 넣었다. 저녁 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몰려왔다. 민수는 정신없이 뛰어다녔다.
사장도 주방에서 쉴 새 없이 칼국수를 삶았다. 아저씨, 여기 물 좀 더 주세요. 한 손님이 불렀다. 민수가 얼른 물을 가져다 줬다. 어머, 애가 일을 하네. 네, 제가 좀 도와드리고 있어요. 착하네. 공부도 열심히 해야 해. 손님의 칭찬에 민수가 뿌듯해했다. 밤 9시가 되어서야 가게가 조용해졌다. 사장이 지친 형제를 테이블에 앉혔다. 고생했어요. 이제 밥 먹죠. 사장이 준비한 저녁은 푸짐했다. 김치찌개, 계란말이, 잡채, 그리고 따뜻한 흰밥. 형제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렇게 많이 주셔도 돼요? 당연하지. 이랬으니까 먹어야지. 민재가 밥을 한 숟가락 떠먹으며 말했다. 아저씨, 진짜 맛있어요. 그래, 많이 먹어. 사장이 형제가 먹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봤다. 그러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런데 너희 집에 정말 아무것도 먹을 게 없니?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수급비가 다음 주에 나와요. 그때까지는. 사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갔다. 그리고는 봉지 하나를 들고 왔다. 안에는 쌀과 라면, 계란, 김치가 들어 있었다. 이거 가져가. 아침은 집에서 먹고 학교 가야지. 사장님, 이건 너무 받아. 그리고 이건 일한 대가가 아니라 그냥 선물이야.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이렇게 잘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그날부터 형제의 일상이 바뀌었다. 학교가 끝나면 국수집으로 가서 일을 돕고 저녁을 먹고 집으로 돌아갔다. 사장은 매번 남은 음식이라며 싸주었지만 형제는 알고 있었다. 사장이 일부러 더 만들고 있다는 것을. 일주일쯤 지난 어느 날 사장이 민수를 불렀다. 민수야, 너 공부는 잘하니? 그냥 보통이에요. 성적표 한번 볼 수 있을까? 민수가 망설이다가 가방에서 성적표를 꺼냈다. 전 과목 90점 이상이었다. 사장이 놀랐다. 이게 보통이야? 정말 잘하는구나. 학원을 못 다녀서 더 올리기가 힘들어요. 사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내가 아는 대학생이 있는데 과외 좀 부탁해 볼까? 과외는 비싸서. 돈 걱정하지 마. 내가 해결할게. 민수가 당황했다. 사장님, 저희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세요? 사장이 잠시 먼 곳을 바라봤다. 그의 눈에 슬픔이 스쳤다. 나도 아들이 하나 있었어. 너랑 비슷한 나이였는데 백혈병으로 하늘나라로 갔지. 민수가 숨을 멈췄다. 사장이 계속 말했다. 그 아이가 마지막까지 했던 말이 아빠 국수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그래서 이 가게를 계속하고 있어. 사장의 눈가가 붉어졌다. 너희를 보니까 우리 아이 생각이 나. 그 아이도 살아있었으면 너희처럼 착하고 씩씩했을 거야. 민수가 사장의 손을 잡았다. 저희가 아들이 되어드릴게요. 아저씨. 사장이 민수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거친 손이었지만 따뜻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재가 형에게 말했다. 형, 나 아저씨가 진짜 아빠 같아. 그래? 응. 따뜻하고 착하고. 우리 아빠도 살아계셨으면 저런 분이었을 거야. 민수도 같은 생각이었다. 비록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사장은
이미 아버지 같은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2달이 지났다. 형제는 이제 국수집의 작은 식구가 되었다. 단골 손님들도 형제를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했다. 어머, 우리 민재 왔네. 오늘도 열심히 일하니? 네, 열심히 할게요. 민재의 밝은 대답에 손님들이 웃었다. 사장이 약속한 대로 대학생 과외 선생님도 왔다. 일주일에 3번 가게 한쪽에서 민수는 수학과 영어를 배웠다. 민재도 옆에서 숙제를 했다. 어느 날 오후 민수가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가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사장이 누군가와 언성을 높이고 있었다. 아니, 왜 애들을 불법으로 고용하냐고요.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다. 민수가 조심스럽게 들어가 봤다. 정장을 입은 남자 둘이 사장과 대치하고 있었다. 지금 미성년자를 불법 고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신고 들어왔어요. 무슨 고용이에요? 그냥 불쌍해서 밥 먹여주는 거예요. 그럼서 일도 시키잖아요. 이거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민수가 나섰다. 저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사장님은 잘못 없어요. 학생, 이건 어른들 일이니까 빠져 있어. 공무원으로 보이는 남자가 차갑게 말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는 안 됩니다. 당장 중단하세요. 안 그러면 영업정지 처분 받을 수도 있어요. 사장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영업정지는 가게 문을 닫아야 한다는 뜻이었다. 공무원들이 가고 난 후 사장은 힘없이 의자에 앉았다. 민수가 다가갔다. 사장님, 죄송해요. 저희 때문에. 아니야. 너희 잘못 아니야. 하지만 사장의 표정은 어두웠다. 누가 신고했을까? 민수는 짐작 가는 사람이 있었다. 며칠 전 형제를 쫓아낸 옆집 분식집 사장. 그녀는 형제가 이 가게에서 일하는 걸 보고 못마땅해 했었다. 저희가 이제 안 올게요. 사장님한테 피해드리고 싶지 않아요. 무슨 소리야? 너희가 오지 않으면 누가 나를 도와주니? 사장이 일어서며 말했다. 내가 해결할 방법을 찾아볼게. 너희는 계속 와. 하지만 다음 날 더 큰 문제가 생겼다. 학교에서 돌아온 민수는 집 앞에서 낯선 여자를 만났다. 구청 아동보호 담당자였다. 민수 학생이죠? 동생은 어디 있어요? 왜 그러세요? 신고가 들어왔어요. 보호자 없이 미성년자끼리만 생활한다고. 이건 방임이에요. 민수의 가슴이 철렁했다. 저희 잘 살고 있어요. 문제 없어요. 그건 내가 판단할 일이에요. 일단 집 상태를 봐야겠어요. 여자가 집안을 둘러봤다. 좁고 낡은 반지하, 거의 비어있는 냉장고, 어질러진 이불. 그녀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다.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아이들이 자라요? 당장 보육시설로 가야겠어요. 안 돼요. 저희 여기서 살 거예요. 민수가 소리쳤다. 민재가 무서워하며 형 뒤로 숨었다. 이건 너희를 위한 거야. 시설 가면 밥도 잘 먹고 따뜻하게 지낼 수 있어. 싫어요. 헤어지고 싶지 않아요. 형제가 서로를 꼭 껴안았다. 여자가 전화를 걸려는 순간 누군가 뛰어들어왔다. 사장이었다. 잠깐만요. 누구세요? 저는 이 아이들의 보호자입니다. 사장이 당당하게 말했다. 여자가 의심스럽게 쳐다봤다.
보호자라니요? 친척이세요? 아니요. 하지만 이 아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사장이 서류 봉투를 꺼냈다. 여기 제가 이 아이들의 후견인이 되기 위해 신청한 서류입니다. 그리고 이건 제 통장 내역이에요. 아이들 생활비를 제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서류를 살펴봤다. 실제로 사장은 형제를 위해 법적 후견인 신청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도 이런 환경에서는 제가 이사시킬 겁니다. 더 좋은 곳으로. 그리고 제 가게 바로 위층이 비어 있는데 거기로 옮길 예정입니다. 민수가 놀라 사장을 봤다. 사장이 윙크를 했다. 한 달만 시간을 주세요. 제대로 된 환경을 만들어 놓겠습니다. 여자가 한참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한 달 후에 다시 오겠어요. 그때까지 개선이 안 되면 아이들은 시설로 가야 합니다. 여자가 가고 난 후 민수가 사장에게 달려가 안겼다. 사장님, 정말 감사해요. 정말. 말을 잇지 못하고 울음이 터졌다. 민재도 따라 울었다. 사장이 형제를 꼭 안아줬다. 울지 마. 이제 나한테 가족이 생긴 건데 뭘. 한 달 동안 사장은 정말 바빴다. 가게 위층을 깨끗이 수리하고 가구를 들여놓고 형제가 살 수 있는 집으로 만들었다. 민수와 민재도 열심히 도왔다. 와, 형, 여기 진짜 우리 집이야? 민재가 새 방을 보고 환호했다. 방 2개의 거실, 깨끗한 화장실과 부엌. 반지하와는 비교도 안 되는 곳이었다. 그리고 이건 너희 방. 사장이 방문을 열었다. 책상 2개와 침대 2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벽에는 세계 지도와 위인 포스터가 붙어 있었다. 사장님, 이거 다 얼마예요? 너무 많은 돈이. 돈 걱정하지 마. 나 혼자 살면서 뭐 쓸 데가 있니? 이제 너희가 내 아들이야. 사장의 말에 형제가 또 울컥했다. 이사를 하고 일주일 후 사장은 형제를 데리고 어딘가로 갔다. 어디 가요? 곧 알게 될 거야. 도착한 곳은 법원이었다. 사장이 형제의 법적 후견인이 되는 심리가 있는 날이었다. 법정에서 판사가 물었다. 김진호 씨, 정말로 이 아이들의 후견인이 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사장의 본명이 김진호였다. 형제는 처음 알았다. 네, 확고합니다. 경제적 능력은 충분하신가요? 네, 가게도 있고 저축도 충분합니다. 아이들 대학까지 보낼 수 있습니다. 판사가 형제를 봤다. 민수, 민재.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니? 민수가 일어섰다. 저희는 사장님. 아니, 아저씨와 살고 싶어요. 아저씨는 저희를 진짜 아들처럼 대해주세요. 민재도 덧붙였다. 아저씨가 제일 좋아요. 판사가 미소를 지었다. 알겠습니다. 김진호 씨를 박민수, 박민재의 법적 후견인으로 지정합니다. 망치 소리와 함께 형제에게 새로운 보호자가 생겼다. 법원을 나오며 사장이 말했다. 이제 뭐라고 부를래? 계속 사장님이라고 할 거야? 민수와 민재가 서로를 보고는 동시에 말했다. 아빠. 김진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는 다시 아빠가 되었다. 그날 저녁 국수집에서 작은 파티가 열렸다. 단골 손님들이 모두 모여 축하해줬다. 진호 씨,
정말 대단한 일 하셨어요. 아이고, 이제 자식 둘이나 생겼네. 모두가 축하하는 가운데 한쪽 구석에서 지켜보던 사람이 있었다. 옆집 분식집 사장이었다. 그녀의 표정이 복잡했다. 파티가 끝나고 그녀가 다가왔다. 죄송해요. 김진호가 놀랐다. 뭐가 죄송하다는 거예요? 제가 신고했어요. 아이들이 불법으로 일한다고. 그리고 방임 신고도. 형제가 화를 내려 했지만 김진호가 막았다. 왜 그러셨어요? 질투났어요. 손님들이 다 여기로 가고 아이들 때문에 더 인기 있어지는 것 같아서. 그녀가 고개를 숙였다. 정말 미안해요. 제가 너무 못된 짓을 했어요. 김진호가 한숨을 쉬고는 말했다. 괜찮아요. 덕분에 제가 정식으로 아이들 아빠가 됐으니까. 분식집 사장이 눈물을 흘렸다. 앞으로는 제가 도울게요. 아이들 간식도 주고. 감사합니다. 화해의 악수를 나눴다. 민수와 민재도 마지못해 인사했다. 2년이 흘렀다. 민수는 이제 중학교 3학년, 민재는 6학년이 되었다. 아빠, 성적표 나왔어요. 민수가 뛰어들어왔다. 전교 1등이었다. 김진호가 환하게 웃었다. 우리 아들 정말 대단하네. 다 아빠 덕분이에요. 이제는 자연스럽게 아빠라고 불렀다. 김진호도 형제를 진짜 아들처럼 아꼈다. 민재도 많이 성장했다. 키도 부쩍 크고 얼굴에 살도 올랐다. 무엇보다 밝은 아이가 되었다. 아빠, 저 오늘 축구 시합 있어요. 와주실 거죠? 당연하지. 가게 일찍 닫고 갈게. 국수집은 이제 동네 명물이 되었다. 천사 사장님의 국수집이라고 소문이 났다. 손님도 많이 늘었고 형제 이야기를 듣고 일부러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었다. 어느 날 한 기자가 찾아왔다. 사장님 이야기를 기사로 쓰고 싶은데요. 김진호가 손을 저었다. 아니에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하지만 이런 좋은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알면. 민수가 나섰다. 저희 아빠는 유명해지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저희가 필요해서 한 거예요. 기자가 감동한 표정을 지었다. 그래도 간단한 인터뷰만이라도. 결국 작은 기사가 났다. 하지만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전국에서 후원 물품과 격려 편지가 쏟아졌다. 아빠, 이거 다 어떻게 해요? 김진호가 생각하다가 말했다. 우리처럼 어려운 아이들에게 나눠주자. 우리도 도움을 받았으니까. 그렇게 시작된 것이 국수 나눔 봉사였다. 매주 일요일 가게에서 어려운 가정 아이들에게 무료로 국수를 나눠줬다. 민수와 민재도 열심히 도왔다. 중상겨울, 민수는 큰 결심을 했다. 아빠, 저 의대 가고 싶어요. 의대? 네. 아픈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특히 우리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김진호가 민수의 어깨를 두드렸다. 좋은 꿈이다. 아빠가 끝까지 밀어줄게. 민수는 더욱 열심히 공부했다. 새벽까지 책상에 앉아 있는 날이 많았다. 그럴 때마다 김진호는 따뜻한 국수를 끓여줬다. 너무 무리하지 마. 건강이 제일 중요해. 알았어요, 아빠. 민재도 자기 꿈을 찾았다. 저는 요리사가 될래요. 아빠처럼 맛있는 음식으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요.
김진호가 웃었다. 그래. 그럼 나중에 같이 가게 하자. 네. 가족의 저녁 식사 시간은 언제나 화목했다. 서로의 하루를 나누고 농담도 하고 때로는 진지한 이야기도 했다. 아빠는 후회 안 해요? 저희 때문에 결혼도 못 하시고.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김진호가 고개를 저었다. 무슨 소리야? 너희가 있는데 뭐가 더 필요해? 너희가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야. 2029년 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식장. 박민수. 이름이 호명되자 민수가 단상으로 올라갔다. 객석에서 김진호가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다. 옆에는 요리사 복장을 한 민재가 있었다. 우리 형 최고. 민재가 환호했다. 그는 이미 유명 레스토랑의 부주방장이 되어 있었다. 졸업식이 끝나고 가족이 모였다. 아빠, 제가 의사가 됐어요. 자랑스럽다, 아들. 김진호는 이제 60대가 되었지만 여전히 건강했다. 국수집도 여전히 운영 중이었다. 저 내일부터 보건소에서 일해요.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돕고 싶어요. 좋은 선택이다. 민재가 말했다. 형, 나도 곧 독립할 거야. 우리 동네에 작은 식당 열 거예요. 어려운 아이들에게 무료 급식도 하고. 멋지다. 세 사람이 국수집으로 돌아왔다. 가게는 예전 그대로였다. 단지 벽에 민수의 의사가운 사진과 민재의 요리대회 수상 사진이 추가됐을 뿐. 아빠, 저희가 칼국수 끓여드릴게요. 형제가 주방에 들어갔다. 김진호가 가르쳐준 레시피 그대로 정성껏 끓였다. 맛있네. 이제 너희가 나보다 낫구나. 저녁을 먹으며 김진호가 말했다. 사실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형제가 아빠를 봤다. 이제 너희도 다 컸으니까 나도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해. 새로운 일이요? 우리 같은 가족을 더 만들고 싶어. 부모 없는 아이들과 아이 없는 어른들을 연결해주는 재단을 만들려고. 민수와 민재가 놀랐다. 와,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우리도 도울게요. 김진호가 형제의 손을 잡았다. 10년 전 너희를 만난 건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어. 이제 그 행운을 다른 사람들과도 나누고 싶어. 1년 후 희망 한 그릇 재단이 설립됐다. 김진호가 이사장, 민수가 의료 지원 담당, 민재가 급식 지원 담당을 맡았다. 첫 번째 연결 가정이 탄생했다. 외로운 할머니와 남매가 한 가족이 되었다. 두 번째, 세 번째. 점점 많은 가족이 만들어졌다. 어느 날 한 아이가 국수집을 찾아왔다. 옛날의 민수처럼 초라한 모습이었다. 저, 밥 좀. 김진호가 따뜻하게 웃었다. 그래, 들어와. 맛있는 거 해줄게. 민수와 민재가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다. 또 다른 인연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저녁 무렵 국수집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재단을 통해 가족이 된 사람들이었다. 모두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진호 씨 덕분에 저희가 가족이 됐어요. 민수 선생님이 우리 아이 병도 고쳐주셨어요. 민재 셰프님 음식 최고예요. 김진호가 일어서서 말했다. 여러분이 바로 기적입니다. 혈연이 아니어도 진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여러분이. 민수도 일어섰다. 10년 전 추운 겨울,
배고팠던 저희를 구해준 아빠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받은 사랑을 돌려드릴 차례입니다. 민재가 덧붙였다. 앞으로도 계속 따뜻한 한 그릇으로 세상을 바꿔나가요. 모두가 잔을 들었다. 희망 한 그릇을 위하여. 국수집의 따뜻한 불빛이 거리를 환하게 비췄다. 그곳에는 배고픔이 아닌 사랑이, 외로움이 아닌 가족이 있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10년 전 그날처럼. 하지만 이제 그 눈은 차갑지 않았다. 따뜻한 가족의 온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민수가 창밖을 보며 속삭였다. 엄마, 아빠, 보고 계시죠? 저희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받은 사랑을 세상에 나눠주고 있어요. 김진호가 민수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민재가 형과 아빠를 껴안았다. 사랑해요.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따뜻한 사랑을 느끼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많은 교훈을 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